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6부 두 번째 꼭지 뽀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으러 온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정확히는 뽀르피리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한 니콜라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뽀르피리는 계속해서 니콜라이가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해 어떤 질문에는 청산유수로 대답을 하는 반면 어떤 질문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니콜라이가 진범일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며 진범의 범행 당일 행적과 속마음을 유추해 보는데요. 이 추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직접 읊었던 자기 속내에 놀라울 만큼 근접합니다. 뽀르피리의 추론에 얼어붙은 라스콜리니코프는 되묻습니다. 그럼 누가 범인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뽀르피리는 이번에는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 라스콜리니코프 당신이 범인이라고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부정하지만 뽀르피리는 완전히 확신하며 자신은 사건을 툭 터놓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범인으로 여긴다면 왜 감옥에 쳐넣지 않는지 물으니 뽀르피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금 그를 집어넣는 건 자신에게 무척 불리할 뿐더러 라스콜리니코프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그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둘째,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자신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하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신이 내려준 분명한 단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신은 라스콜리니코프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자수를 권하는 것은 무엇보다 진심이며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는 여태 자신이 추론한 이야기들을 둘만의 사담으로 두고 공적으로는 없었던 일로 할 것이며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하기 전까지는 니콜라이가 진범인 것처럼 추리를 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이때 진범이 자수한다면 엄청난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죠. 뽀르피리의 제안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스콜니코프는 격분합니다. 자신은 감형 따위 필요 없다고 하죠. 뽀르피리는 예상했다는 듯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두려워한 것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이론에서 평범한 결론이 나와 실망한 것은 알지만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하죠.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인간은 신을 발견하거나 신앙을 가지면 구도자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짜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며 삶 속으로 뛰어들라고 권하죠. 그러면 어떤 해안에 도착해 두 다리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당신은 더 살아야 하며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의가 요구하는 것, 자수를 행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태양은 무엇보다 태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뽀르피리는 여태 보이던 광적이며 집착적인 신문가가 아니라 마치 친절한 예언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을 언제 집어넣을 것이냐 묻자 이틀 뒤라고 친절하게 답하죠. 이런 이야기를 모두 마친 라스콜리코프와 뽀르피리는 함께 방을 나섭니다. 물론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죠. 6부 세 번째 꼭지에서는 집을 나온 라스콜니코프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도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가는 게 맞을지 혹은 소녀에게 가는 게 맞을지 생각하죠. 이 생각들을 읽으며 스비드리가일로프와 소녀가 옆방에 있다는 설정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심적인 구원자인 소냐와 방종과 무절제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벽 하나를 두고서 죄짓고 방황하는 인간의 발걸음을 구분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라스콜니코프는 소녀가 아니라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보러 가는 게 맞다고 판단 내리죠. 가면서 처음 든 생각이 과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신의 비밀을 약점 삼아 두냐를 취하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한 골목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한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는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거리의 악사들을 불러 연주를 시키는 채로
다시 말해 한 부족의 족장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먼저 말하길 자신의 비밀을 이용해 두냐를 건드리려 하면 그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엄포하죠. 또 자신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고도 묻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던 여인의 오빠이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원체 많이 들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죠. 또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빼째르부르크로 달려온 까닭은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냐뿐 아니라 무수한 여자들을 뜻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런 음탕한 삶이 좋으냐 물어보니 되레 이것이 왜 나쁜지, 왜 자신이 절제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되묻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삶에 남는 것은 자살밖에 없지 않냐고 하죠. 이 말을 들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당신은 자살할 수도 있겠다고 하니 스비드레갈로프는 전에 없이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자신은 죽음이 두렵고 그에 관해 논하기 싫다고 합니다. 또 곧 여자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스비드레갈로프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허풍선이며 맹랑하며 하찮은 악인이라고 결론 짓죠. 생각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스비드리갈로프가 그를 붙잡으며 자신을 구해준 여자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두녀에 관한 이야기니 라스콜리니코프도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 번째 꼭지가 마무리되는데요. 여태 신비주의적이며 심오한 사상을 지닌 것처럼 보이던 스비드리갈로프가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악당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꼭지였습니다. 지난 꼭지에서 광적이며 집착적인 것처럼 보이던 뽀르피리가 속으로 진심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해주던 모습과 완벽히 상반되는 모습으로도 보였죠. 아무쪼록 네 번째 꼭지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스비드리갈로프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마르파를 어떻게 사로잡고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가 결혼하면서 그녀에게 어떤 선언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결혼할 때 그녀에게 완전히 충실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그녀에게 몇 가지 약조를 하며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조건에는 신분이 하찮은 몸정은 건드리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두냐가 가정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르파는 두냐와 친하게 지내며 스비드리갈로프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이야기를 모조리 했고 그런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냐는 순교자 같은 여인이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 설교와 교훈을 설파해줬다고 하죠. 이때 스비드리갈로프는 두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상황, 즉 어머니와 오빠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알게 되자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돈 3,000 루블을 모두 줄 테니 자신과 함께 도망가서 결혼해서 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파가 루진을 데려와 자신의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하죠. 물론 루진이나 자신이나 돈으로 그녀를 사려고 했던 것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레갈로프에게서 여전히 두녀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읽어냅니다. 이에 대한 최대 변론으로 스비드리갈로프는 자신에게 지금 16살짜리 예비 신부가 있다고 합니다. 당대 러시아에서는 16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갈로프에게 이제 막 미성년을 벗어난 교육받지 못한 소녀 역시 세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묻죠. 물론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입니다. 아무렴 어떠냐고 하죠. 자신은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변호하면서 말입니다. 이야기가 슬슬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는 게 절로 느껴지는데요. 대단한 비밀이나 심오한 사상이 있을까 싶던 스비드리갈로프는 시시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뽀르피리의 진심이 무엇보다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오늘의 독서였습니다. 오늘은 81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